보통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이 가볍게 여겼던 머리에 2개의 좌열창, 그리고 얼굴 볼 부위에 표피 박탈, 피하 출혈, 근육 내출혈, 구강 점막 출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신 발견 당일 손정민 씨 아버지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상처가 완전히 벌어진 상태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된 부검 감정서에는 좌열창 길이만 나와 있을 뿐 너비를 측정한 부분은 찾을 수 없죠.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뒷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명기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방송에서조차 좌열창 너비와 깊이에 대해서는 묻지도 다루지도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국과수 판단 때문일까요? 그동안 제가 수집한 자료 중에 손정민 씨의 좌열창 길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사진 1개를 발췌했습니다. 사진의 Y자 모양 좌열창은 3개의 선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Y 선형의 각 길이가 손정민 씨의 좌열창 길이와 비슷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비는 각 0.3, 0.3, 0.2cm로 확인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좌열창 관련 정보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제가 추정한 3가지 상황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손정민 씨 좌열창에 대한 국과수 감정은 사인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좌열창이라도 두피 출혈은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피가 손실될 수 있죠. 좌측 어깨, 등, 목 부위까지 피가 흘렀다는 건 꽤 넓은 면적의 피가 스며들었다는 뜻입니다. 사인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지혈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물속에선 발생할 수 없었던 좌열창입니다. 수중에서 생긴 부상이라면 피가 목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출혈 즉시 강물과 용해되어 씻겨버리기 때문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로 셔츠 여러 부위에 혈흔이 남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익사 사고의 자세는 몸이 수직 방향으로 코와 입이 물에 잠기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보트나 혹은 어떤 둔체에 부딪혔다고 가정해도 작고 제한적 공간, 완전히 정체된 물이 아니라면 셔츠 여러 부위에 혈흔이 남긴 어렵습니다. 물에서 발생 가능했을 유일한 상황은 혈흔이 남았던 셔츠 부위가 물에 입수되지 않은 상태일 때입니다. 만약 상체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좌열창이었다면 타인에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로는 좌열창이 생긴 직후 손정민 씨의 자세입니다. 셔츠의 혈흔 부위로 추정한 좌열창 발생 직후 상황입니다. A. 머리가 좌측 어깨와 가까운 상태로 몸이 좌측 방향으로 평지에 쓰러져 있었을 경우. B. 머리가 경사면의 위쪽에 위치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을 경우. 이런 경우라면 우측 방향으로 누워있다고 해도 동일한 혈흔이 남을 수 있습니다. C. 신체가 수직 방향으로 위치했을 경우. 서있거나 앉은 상태 혹은 부축받는 상태 등 신체가 수직이라면 중력의 방향 그대로 좌측 어깨, 목 등 부위에 혈흔이 남을 수 있습니다. 머리와 얼굴의 손상을 폭행이나 타의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했던 수사 방향은 경찰 자료뿐만이 아니라 기사로도 확인됩니다. 시신 발견 당일 기사에서 경찰은 외상이 있다고 타살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안 후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기사의 인터뷰에선 부유물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지만 부검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합니다. 범행 가능성에 대해선 칼같이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후 손상으로 멋대로 추정하는 건 괜찮았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부검 감정서가 나온 후 기사입니다. 이젠 부유물이 통나무로 특정되는 추정까지 합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사후 손상 추정을 늘어놓습니다. 생전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도 모르고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겠죠. 이런 본인들의 경험을 핑계로 쉽게 예단하는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합니다. 이미 머릿속 내려진 추정이 있는데 수사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애초에 범죄 가능성을 배제한 수사라면
범죄 정황 자체가 나오기 어렵겠죠. 한 법의학 연구소의 사고인과 범죄인과 둘력에 의한 얼굴 외상의 의미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학술지에 따르면 폭행이 기본적으로 머리, 특히 얼굴을 겨냥한다는 것과 241건의 살인사건 중 80%가 둘력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좌열창 2개, 얼굴 볼 부위의 표피 박탈, 피하 출혈, 근육 내출혈, 구강 점막 출혈, 이 모든 손상이 생전 손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면 폭행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두고 손상의 원인부터 수사했어야 합니다. 얼굴과 머리에만 집중된 손상, 그리고 입수, 이 두 가지가 병리학적의 연관성은 없어도 인과관계가 성립되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